우리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습니다. 축전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했죠. 이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면 전기장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한번 그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렇게 보는 것을 에너지 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밀도를 한번 축전기를 이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우리 전하들이 분포되어 있으면 저장된다고 했죠. 두 가지로 우리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점전하들이 분포된 경우, 다른 하나는 도체의 전하가 대전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했죠. 점전하들이 분포된 경우에는 우리 무엇으로 구할 수 있었냐면 전하와 그 전하가 그 점전하가 있는 자리에 스칼라 포텐셜의 곱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전하와 그 자리에서 그 전하만 뺀 스칼라 포텐셜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곱해서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눈 것, 이것이 이 전하 분포의 전기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체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스칼라 포텐셜을 이게 다시 전하로 표시할 것 같으면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근데 단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K에 대해서 더할 때 I하고 같으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I하고 같으면 분모가 0이 되는 것이죠. 이건 무한대가 되니까 뺐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건 있지가 않으니까 뺀 것입니다. 그러면 도체의 전하가 대전된 경우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 식은 이 경우는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체에 대전된 전하에다가 그 도체의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을 곱했죠. 이때 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은 이제 이 도체에 있는 전하를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도체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스칼라 포텐셜을 전하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어떤 특징입니까? K하고 I가 같은 걸 제외하는 것을 제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하들의 모임이 갖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직접 점전하들의 모임, 그 다음에 도체에 대전된 전하의 모임,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을 했는데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바로 이 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축전기에는 도체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도체의 전하를 Q라고 하면 그 다음번 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Q였죠. 그리고 첫 번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1, 두 번째 도체의 스칼라 포텐셜을 파이2라고 하면 그거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축전기 양단의 스칼라 포텐셜의 차이, 즉 전위 차죠. 자, 이것이 축전기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축전기의 경우에는 이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우리가 알았습니까? Q는 C 델타 파이. 다시 말하면 전기 용량의 전위차를 곱하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 Q가 나왔죠. 이게 이제 축전기에 사용되는 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대전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뭘 이용합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 I는 1에서 2까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Q 파이 1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Q 파이 2인데 Q로 뽑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 Q 곱하기 델타 파이 이렇게 됐죠. 근데 그래서 2분의 1 Q 곱하기 델타 파이가 바로 다시 말하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 곱하기 양단의 전위차를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는 것이 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식, 축전기에 사용되는 이 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저걸 무엇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으로? 전기 용량과 전위차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전위차를 제거할 것 같으면 뭘로 표시됩니까? 전기 용량과 대전된 전하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축전기에 대전된 전기 에너지는 세 가지로 내가 어떤 변수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전기냐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가장 잘 이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축전기가 바로 뭐냐면 평행판 축전기죠. 평행판 축전기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평행한 두 개의 도체판으로 된 축전기입니다. 여기에서처럼 한 판에는 플러스 Q, 다른 판에서는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행판 축전기라고 부르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판의 넓이가 S이고 두 판 사이의 간격이 D라고 하면 바로 이런 관계가 만족하면 판의 크기에 비해서 둘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작으면 그러면 좋은 평행판 축전기라고 했죠. 이렇게 좋은 평행판 축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 보세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전기장은 요 사이에만 있고 그 바깥에는 거의 전기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두 도체판 사이에만 존재하고 또 이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 생기는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이 생깁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 생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무한히 넓은 면전하였죠. 면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무한히 넓으면 그 좌우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겼어요. 네, 이 간격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서는 판의 넓이가 거의 무한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는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장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평행판 축전기 안에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우리 무엇으로만 표현됩니까? 네, 이것의 기하적인 구조, 형태만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벌써 구했죠. 어땠습니까? 판의 넓이에 비례하고 판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했죠. 그 다음에 전위차는 어땠습니까? 전위차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네,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을 E라고 하면 거기다 간격을 곱한 거, 이것이 바로 두 판 사이의 전위차였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아까 전기에너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됐죠. 네, 이 식 3개 있었는데 이 중에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C 여기서 주어졌고 델타파 여기서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저기다 앞에서 구한 전기 용량과 전위차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데 C에다 대입하고 뭘 대입했습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전위차 대입했죠. 그래가지고 정돈을 하겠어요. 어떻게 정돈을 하냐면 이렇게 정돈하겠습니다. D는 없어지고 여기 SD가 나왔죠. 그래서 SD만 빼면 나머지에 뭐가 남았습니까?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 이렇게 남았죠. 근데 이 SD가 바로 뭐냐면 네, 도체판의 넓이에다가 간격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바로 기하적으로 저 사이에 부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전체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 내부의 부피가 뭐예요? SD니까 전체의 전기 에너지를 내부의 부피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전기 에너지가 되죠. 이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 밀도, 전기 에너지 밀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쫙쫙 없어지고 뭐만 딱 남습니까? 네,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만 남습니다. 축전기라는 정보는 다 없어지고 어떤 정보만 남았습니까? 전기장이라는 정보만 남았죠.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2인 곳에 전기에너지 밀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가 분포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전기장은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 있는 전기장뿐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전기장도 똑같은 전기장이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 있는 전기장만 전기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지금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장이 2인 곳에서 전기에너지 밀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는데 이 전기에너지 밀도는 어디서나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전기 그 에너지 밀도로 쫙 분포되어 있다.
전기장이 2인 곳에서는 이렇게 주어지는 전기 에너지가 쫙 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앞에서 전기장에 대해서 처음에 전기장을 도입할 때 어떻게 도입했었습니까? 이랬죠. 뭐였습니까? 원격힘의 개념상의 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기서 전하가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놈이 먼저 전기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었죠. 그래서 전기장을 처음 도입할 때는 단순히 수학적인 모형으로서 당시에 이 개념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형으로 제안한 것이지, 이것이 진짜 전기장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3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요놈한테 이 두 번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전기장이 있는 것은 지금 전기 에너지가 밀도가 쫙 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기장이 있는 것에 전기 에너지가 밀도가 꽉 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실험으로 측정할 방법이 있다면 실제로 전기장은 전기 에너지가 그렇게 분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축전기 내부의 전기 에너지 밀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전기 에너지 밀도를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전기 에너지 밀도가 있다는 걸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언제 해결이 되냐면 나중에 전자기파에서 해결이 됩니다.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면, 전자기파가 바로 뭐냐면 이 전기 에너지 밀도, 이 전기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바로 전자기파다라고 해서 그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전기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게 진짜로 맞는 얘기인지를 무엇으로 확인해 보냐면, 우리 이렇게 도체구가 있으면 도체구에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이 도체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있죠. 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 처음에 어떻게 유도했냐면, 저 도체구에 전하를 대전시키는 동안, 전하를 이동시키는 동안 우리가 해준 일, 이 저기에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전기 에너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총전하 Q가 대전된 도체구의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식이 바로 뭡니까? 저 도체구에 대전된 전하하고 저 도체구의 스칼라 포텐셜을 곱해서 2분의 1로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저기에 도체구에 대전된 전하가 Q라고 하는 것은 아니까 Q가 대전되었을 때 이것의 스칼라 포텐셜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스칼라 포텐셜 구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장 먼저 구했죠. 우리 전기장 다 구해놨어요. 가우스 법칙을 구했죠. 도체구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됩니다. 도체구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전하가 전부 구의 중심에 있는 것과 똑같은 전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은 이 전기장을 무한대서부터 저 R까지 쭉 적분하면 그게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의 정의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마이너스하고서 전기장을 여기다 쭉 이제 적분하면 됐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R 제곱분의 1만 적분할 거니까 R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이것을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대입합니다. 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2분의 1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기다 대입해서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8파 입실론 0분의 1 R분의 Q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게 전기 용량이라고 할 때 20분의 Q제곱이었죠. 그런데 저 도체구는 이것도 축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구형 축전기는 안에 도체구가 있고 그 바깥에 구 껍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도체구의 반지름이 R1, 구 껍질의 안쪽 반지름이 R2라면 이렇게 되는데, 이 R2가 무한되면 두 번째 구 껍질이 무한히
먼 곳에 있다면 그건 바로 뭐가 되냐면 저 도체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R2를 무한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R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R2로 나눴더니 이거 0되고 이거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네, 바로 도체 9의 전기 용량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 하나 딱 나옵니다. 이 R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져요. 근데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하겠어요. 근데 쉽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면 전기 에너지는 20분의 Q 제곱인데 전기 용량 대신에 네, 요걸 딱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구했던 거하고 같아집니다.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8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해서 R분의 Q 제곱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전기장, 저 도체구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쫙 있죠. 그 전기장이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 밀도를 전부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걸 세 번째로 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에 분포된 전기 에너지를 전부 더하겠어요. 전부 더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적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장은 알고 있으니까 네, 도체 내부에서는 0이고 도체 바깥에서는 아까 구한 이거죠. 그래서 도체 바깥에만 다 적분하면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전기 에너지 밀도를 전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데 어디서부터? R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입실론제로 2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 4파이 R제곱 D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R에서 DR인 구 껍질의 부피가 되겠어요. 구 껍질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죠. 거기다가 두께 DR만 곱하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에 2제곱은 요거니까 R4승인데 R제곱을 곱하면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R제곱분의 1을 R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아까 한 것처럼 하는데 이번엔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R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R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뭐가 됐습니까? 네, 아까 역시 구한 8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 제곱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아, 정말 이 도체구에 대전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 에너지 밀도를 다 더했더니 우리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와 똑같은 값이더라. 그래서 축전기, 구형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밀도는 바로 저 전하가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 에너지를 다 더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평행판 축전기에는 이걸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평행판 축전기에 계산한 전기 에너지를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부피로 나눴더니 이 전기 에너지 밀도가 나왔는데 이런 전기 에너지 밀도는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인 곳의 전기 에너지 밀도는 어디서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데 우리 뭘 이용했습니까? 반지름이 R인 도체 9에 총전하 Q가 대전되어 있으면 그때 그 전기 에너지는 무엇만 해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전기장의 전기 에너지를 다 더했더니 바로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도체 9로 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제 16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16강에서는 전위 스칼라 포텐셜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2주에 걸쳐서 15강과 16강에 걸쳐서 15강에서는 전기력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가? 우리 전기장을 도입했더니 좋았죠. 16강에서는 스칼라 포텐셜, 그것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랬더니 우리 전기 현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 현상이 다음에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차기 현상과도 또 연관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17강 다음 주에는 전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